시장의 문을 쉽게 열어보는 주식학개론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마냥 밝은 분위기는 아닙니다. 자, 사상 최고가 또 사상 최고가 이렇게 끝도 모르게 계속 올라갔던 코스피가요. 이제는 조금은 쉬어가는 분위기를 연출해주고 있는 것 같죠? 자, 보합권에서 오늘 소폭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도 오늘은 미미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오늘은 토마토 투자클럽 최태규 전문가 모셔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최태규 전문가입니다. 자, 그동안 이 전문가님과 투자의 대가들이 남긴 명언, 또 투자의 격언들 한번 살펴봤는데 네네. 오늘은 특히나 이 주린이 분들을 위한 내용을 준비해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아주 초심으로 돌아가서 주식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한 강의를 준비해 주셨다고요? 네, 요즘 주식시장 엄청나게 핫하죠. BTS를 능가할 정도로 주식시장에 대해서 여기저기서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네. 일단 주식 잘 모르는 사람도 요즘 저한테 전화가 와요. 언제 들어가면 좋냐고, 요즘 고점인 것 같은데 언제 떨어지냐고 이러한 얘기를 저한테 물어보는데 그만큼 주식시장이 핫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우리 주식할 때는 기본적인 건 알아야 되는데 진짜 주식의 주자도 모르면서 그냥 무조건 종목 살려고 하는 그러한 행태는 잘못됐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특히 시간적 여유 자금 이러한 가지고 주식을 해야지, 내가 시간에 쫓기면서 막 빚내서 주식하고 이랬을 때는 꼭 화가 올 수 있으니까 네. 항상 좀 여유롭게 또 여유로운 자금으로 주식 투자 이렇게 하자, 좀 이렇게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주제가 딱 이렇습니다. 주린이가 알아야 할 주식 기본 용어. 주린이라고 하면은 주식 어린이잖아요. 그쵸. 투자의 초보들을 위해서 이런 기본 용어들 한번 지금부터 정리를 해볼까요? 네, 일단 기본적인 얘기하다가 후반쯤 가가지고 그래도 조금 주식하시는 분들도 알아야 될 테크닉에 대해서까지 좀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 우리가 네.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라는 말이 있듯이 기본적인 것도 모르면서 우리가 주식을 해서는 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항상 이야기하는 게 시초가가 뭐냐, 네. 종가가 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시초가, 시가 이건 결국 우리가 9시 땅 되면은 이제 가격이 팍팍팍 형성되죠. 그렇죠. 그때 첫 시작되는 가격이 시초가고요. 시초가. 3시 30분에 이제 장이 마감됩니다. 그럼 이 3시 30분에 딱 클로징되는 마감되는 가격이 종가예요. 그래서 네. 시가하고 종가가 이렇게 벌어졌을 때 그걸 우리는 몸통이라고 하고요. 이제 예를 들면은 얘가 10,000원에 시작했어요. 10,000원에 시작했는데 11,000원에 끝났어. 그러면 이 시가가 10,000원이고 11,000원이 종가예요. 근데 얘가 장중에 11,500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면 그 위에 올라가는 걸 우리 꼴이라고 해요. 그리고 11,500원을 고가, 최고가라고 합니다. 예. 그다음에 10,000원으로 했는데 얘가 9,000원까지 내려갔어요. 내려갔다가 이제 올라가 가지고 이제 11,000원으로 끝났잖아요. 그럼 아래 꼴이 단 거, 그것도 또 아래 꼴이라고 하면서 밑에가 저점, 그날의 저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죠.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뭉쳐져 가지고 보통 장중에 양봉이다, 음봉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먼저 한번 양봉을 보겠습니다. 양봉이 뭐냐? 일단 붉은색 캔들이 있는 게 이제 양봉인데, 우리가 이것도 좋아하는 색깔이죠. 그렇죠. 네. 이제 캔들 하나하나 보면은 결국 시가, 종가 이런 게 형성됩니다. 즉 네. 양봉이라는 건 시작하는 가격보다 끝나는 가격이 높았을 때, 위에 그러면 있을 때. 양봉이었을 때 모든 게 플러스냐라 했을 때 그건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면은 얘가 오늘 10,000원이야. 근데 시작을 9,000원에 시작해요. 그래놓고 9,500원에 끝나면은 얘 마이너스 5%이지만 캔들은 빨간색으로 형성돼요. 네. 그러니까 빨간색 캔들이니까 꼭 플러스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주식 어린이 여러분. 빨간색이라고 해서 전날보다 무조건 높게 올라간 건 그렇죠, 아니고 그렇죠. 시작보다 높이 올라간 거다. 그렇죠. 그냥 하나 편하게 이제 맨 마지막 거 보면 아까 예. 표현했듯이 시작은 밑에 있죠. 그다음에 종가 맨 위에 올라간 게 고가, 맨 밑에가 저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네. 반대로 음봉. 자, 또 음봉 나오면 무조건 마이너스냐? 그게 아니에요. 얘가 이제 10,000원이야. 근데 갭 떴어. 11,000원에. 11,000원에 떠놓고 얘가 끝나기를 1,500원에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플러스 5%인데 그렇죠. 캔들은 푸른색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푸른색으로 나타났으니까 마이너스가 아니라 이게 어떤 형태로 끝나느냐에 따라서 양봉, 음봉인데 그게 음봉이라 해서 꼭 마이너스가 아니다라는 점만 아시면 될 것 같고, 네. 요것도 이제 맨 마지막 것 가지고 이제 표현하면 시작을 위에서 시작했어요. 네. 그래놓고 끝나기를 밑에서 끝나니까 종가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나오고 위아래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을 때 고가, 저가가 형성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캔들은 뭐 연봉도 있고요, 월봉, 네. 주봉, 일봉, 막 분봉도 있어요. 뭐 기본적으로 이제 30분 단위로 하는데 이 30분 봉 캔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나중에 요걸 좀 더 깊이 있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고요. 우리가 이제 많이 그런 얘기를 전강 후약 장세다, 네. 전약 후강 장세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여기 그림으로 이제 표현이 딱 예, 되네요. 그렇죠. 처음에는 좀 강하게 시작한 것 같은데 보통 금요일 되면 오후장 들어서 자꾸 줄줄줄줄줄줄 내려가요. 맞아요. 그럴 때를 우리를 보통 전강 후약 장세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네. 아침에는 그냥 뭐 빌빌빌빌 됐는데 오후장 들수록 계속해서 치고 올라가면 전약 후강 장세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하니까 예. 이런 용어도 좀 알자라는 차원에서 이런 표현도 갖고 나왔습니다. 네. 자, 기본적인 캔들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양봉 있죠? 그러니까 시가를 기준으로 항상 하는 거예요. 시가보다 종가가 올라갔으면 양봉이고 시가보다 내려갔으면 음봉이 뜨게 됩니다. 자, 거기다가 이 전강 후약 그리고 전약 후강 이런 흐름까지도 짚어봤는데요. 자, 기본적인 캔들에 이어서 이번에는 또 어떤 내용 짚어볼까요? 네, 이제 우리 캔들이 하나 뭉쳐가지고 이동평균선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네. 일단 이동평균선 이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꼭 캔들에 이어서 알아줘야 돼요. 이 캔들 하나가 뭉쳐가지고 이제 이동평균선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건 일단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씁니다. 5일 이동평균선, 10일 이동평균선, 20, 60, 120까지 아니면 또 240, 뭐 300, 뭐 만들기 나름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5일 이동평균선이라는 건 뭐냐? 오늘부터 5일 동안에 위아래 가격의 평균값을 오늘 점으로 찍은 거예요. 네. 그러면 또 어제부터 또 그 5일 동안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단기적인 선이 형성되는 거죠. 10일은 10일 동안, 20일은 20일 동안, 60은 60일 동안 이런 식으로 보시고 결국 5일, 10일은 좀 단기적인 트레이딩 할 때 쓰는 거고 20, 60은 좀 중기 또는 장기적인 흐름 볼 때 우리가 보는 지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 요것을 가장 잘 나타내고 어찌 보면 가장 스탠다드한 차트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맨 밑에 게 이게 120, 녹색이 60, 노란색이 20, 그다음에 파란색이 10, 보라색이 5일 이평선입니다. 그러면 예. 여기 보면 캔들들이 다 뭉쳐져 있죠. 다 뭉쳐져 있는데 네. 보통 주가라는 것은 그냥 쫙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저렇게 계단식으로 그렇죠. 며칠 올라가면은 또 횡보하거나 좀 내려왔다가 또 이전의 고점을 치고 올라가면서 다시 고점 높이고 또 횡보하고 또 이전 고점 높이고 올라가서 또 횡보하고 이런 식으로 주가 형성되는 게 가장 일반적이고 이러한 캔들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매매하는 게 뭐 트레이딩 아니면 제가 좋아하는 스윙 매매의 기본적인 패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 이러한 패턴을 눈에 익었다면 꼭 잘 보면 결국 필요한 이동 평균선이 있어요. 그런 이동 평균선에서 눌림 딱 받고 어떻게 돼요? 보통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자리에서 샀을 때 바로 올라가느냐라고 했을 때 또 그렇지도 않아요. 네. 며칠 정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러한 것들을 반복하다가 올라가니까 내가 사고자 하는 자리에서 딱 샀을 때, 즉 예를 들면 5일, 10일 이러한 자리에서 샀으면 20일 이평선에서 추가 매수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60일 이평선에서 사는 겁니다. 한 단계 아래에 있는 이평선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20일 이평선에서 샀으면 이 60일 이평선에서 사는 게 아니라 60일보다 그 밑에 있는 120일 이평선에서 추가 매수하는 걸 고려해야 됩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보통 뭘 사면은 2% 3% 빠지면 또 사. 맞아요. 조금 또 떨어지면 또 사. 이게 가장 잘못된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원하는 자리에서 한 번 샀으면 한 7, 8% 아니면 10% 조정이 들어온 다음에 여기서 내가 여기 지지 하나 여기가 거의 저점인 것 같네 라고 했을 때 2차적인 매수를 하는 겁니다. 1차적인 매수보다 2차적인 매수가 더욱더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1차는 한번
사서 물릴 수는 있지만 네. 2차에 샀을 때는 또 추가적인 자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서 잘못을 해서 또 떨어지게 되면 추가적인 자금 들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여력이 없어지니까요. 한 종목에 너무 많은 비중이 들어가는 건 가장 나쁜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좀 유념하자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자, 이렇게 차트 이동 평균선을 보면서 이제 추가 매수도 어떤 관점에서 해야 되는지까지 곁들여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방금 봤던 이런 차트 이동 평균선 같은 거 보면은 이 추세라는 말도 많이 하잖아요. 그 추세에 대한 이야기 좀 들어볼까요? 네. 일단 우리 주식이라는 건 이 추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 이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떨어질 것이냐 그러한 것들에 대한 판단 굉장히 중요한데 이 추세는 결국 어때요? 지금 현 시점에서 미래에 대한 건 알 수는 없어요. 네. 즉 이게 요 시점에서 올라갈까 내려갈까 그것은 결국 지금까지 해왔던 아까 그런 차트에서 해왔던 그 흐름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도 계속 배우겠지만 많은 보조 지표가 있어요. 예. 그러한 보조 지표를 같이 복합적으로 보면서 보조 지표가 더 갈 수 있다라고 일단은 보여줘. 또 어떤 보조 지표는 좀 아닌 것 같아. 뭐 여러 가지가 나오거든요. 그럼 여러 보조 지표는 보통 한 3-4개를 우리가 이제 같이 크로스해서 봅니다. 그러면 거기서 다섯 개의 포인트는 올라간다라고 하나는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일단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많다라면 한번 매수를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추세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후행성 지표이기 때문에 네. 일단 흐름을 완벽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차피 우리 주식은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거니까 현 시점에서 그러면 내가 이것을 살 건가 말 건가라는 걸 보기 위해서 나타내는데 그 추세는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상승 추세, 하락 추세, 횡보 추세 이런 것들이 있는데 결국 요새는 추세선 뭐 자동으로 나타내 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솔직히 일반인들은 잘 몰라요. 그러면 경험에 의해서 자꾸 이 추세선을 스스로 그려 나가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한데 다음 거 한번 보면요. 예. 맨 이제 왼쪽 위에 있는 거 보면 결국 상승 추세인데 그 보면 어때요? 계단식으로 보통은 N자형으로 올라가지요. 예. 저게 그냥 가장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 옆에 거는 이제 하락 추세야. 네. 얘가 올라가려고만 하면 윗단에 딱 맞고 또 떨어지고 또 올라가려고 하면 윗단 맞고 떨어지지. 이게 또 계단식으로 하락해요. 그러면 이게 하락 추세. 그러면 네.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게 밑에 거 보면은 또 올라가는데도 무작정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올라가면 또 맞고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상단까지도 이렇게 딱 추세를 그려놓으면서 우리가 방향을 잡는데 그러면 요거 말고 아까 그 차트를 놓고서 한번 제가 그 추세대를 그려놓은 게 있어요. 한번 예. 다음 차트 한번. 네. 아까 이거 잘 보면 결국 이 종목도 어때요? N자형으로 가는데 하단이 딱딱딱딱 거의 맞죠. 즉, 그러네요. 그 가격대에서 가급적이면 매수하라 이거죠. 그리고 윗단도 보면 그 가격대 조금은 올라갔지만 네. 올라갔다 어떻게 돼요? 결국은 떨어지고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윗단에 갔을 때 즉 저항 라인 갔을 때는 일단 매도를 좀 하자. 한 방에 다 살 수도 있지만 네. 또 좀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분할 매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매도한 가격 딱 했더니 더 올라간 다음에 고점 치고 또 내려오는 자리에 있으면 남은 물량 팔아버리면 조정은 반드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네. 올라가는 게 한 1, 2주 또 조정도 1, 2주 나와요. 경우에 따라서는 또 한 달 이상도 나옵니다. 이 차트 잘 보면 여기서는 조정이 거의 뭐 한 달 이상 나왔죠. 네. 한 달 이상 나와요. 그러면 이런 한 달 이상 조정 나올 때는 또 우리 투자자들은 막 승질내 답답하죠. 자기 자신한테 화내는 거야. 이건 뭐야? 지금 시장 이렇게 가는데 내 종목 개똥이네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종목이 조정 시 조정하는 자리가 추세를 깨지 않고 그냥 네. 조정 나오는 건 그러한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은 받아들여야 돼요. 이런 추세를 알고 있었다면 묵묵히 참을 수 있었을 텐데요. 결국은 안 간다고 내가 이거 딱 팔고 다른 거 막 파릇파릇하게 막 올라가는 종목 탁 사봐요. 그러면 내 눈에 들어와서 막 올라간 종목은 그게 결국 고점이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거 샀더니 물리고 내가 갖고 있던 종목은 조금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전 고점 치고 또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을 할 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시간적 투자를 같이 해줘야 돼요.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내가 어떤 종목을 샀을 때는 그 종목하고 나하고 동행한다라는 생각을 하세요. 그 종목을 내가 갖고 있었더니 항상 좋은 일을 줘. 막
뭐 수주 얘기도 나오고 실적 좋은 얘기도 나오고 그러면은 그 종목이 안 가더라도 결국은 올라가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종목이 내가 샀는데 뭔가 훼손하는 모습이 안 보이면 돼요. 즉 예를 들면 아니 샀더니 회사에서 횡령 얘기가 나오고 배임 얘기가 나오고 이런 짓거리하는 기업은 내가 그게 아무리 움직여도 파세요. 네. 팔아야 돼. 왜? 아, 대한민국에 2,200개가 넘는 종목이 있는데 뭐 하려고 그 기스난 종목에다가 시간 투자를 합니까? 그런 언제 종목은 또 어떤 예상치 못한 악재가 나올지 그것도 예측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왕이면 증거금 100이라는 종목은 우리가 좀 멀리하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종목을 딱 봤을 때 허구한 날 시비 발행하는 종목이 있어요. 전환사채를 밥 먹듯이 해 막 10억 했다가 20억 했 그냥 공시 보면은 전부 시비 예비 뭐 전환사채 얘기밖에 없어요. 그리고 네. 어떨 때는 아이고 들어와야 될 날짜 안 들어오면서 연기되고 그러한 종목들은 나중에 보면 꼭 뒤끝이 안 좋아요. 그래서 공시 잘 보시고 막 전환사채 발행이 줄을 이루는 종목은 거들떠보지 마시고 예. 딱 보면은 맨날 수주 얘기가 있고 막 이런 종목 근데 주가가 안 가. 네. 그럼 그런 애들이 가요. 대표적인 게 이 CS 윈드입니다. 이 네. 올 4월, 5월만 해더라도 이 주가가 안 가요. 3만 원, 그렇죠. 4만 원대에서 안 가. 근데 수주는 일주일에 2개씩, 3개씩 나오는 거야. 아, 그때도 그랬어요. 네, 계속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 4월 달에 이 종목은 올 한 해 그냥 크게 고래 잡을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고래가 아니라 진짜 대대박이 난 종목 중에 그렇습니다. 하나죠. 듣도 보도 못한 고래가 나왔어요. 네. 예, 그렇듯 여튼 우리가 이제 종목을 뭐 추세 얘기하다 이제 종목까지 이야기했는데 예. 우리가 그 기본적으로 주식할 때는 공시도 좀 봐야 돼요. 그래서 공시에 막 전환사채 발행 뭐 이런 것들이 많은 기업은 네. 가급적이면 좀 멀리 하자. 공시를 봤더니 맨날 수주 얘기만 있어. 그런 기업 보니까 주가는 맨날 고자리야. 걔는 반드시 가게 돼 있어. 네. 의도적으로 눌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그 이동평균선 같은 뭐 후행성 지표들 여러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보조 지표들 이용해서 우리가 추세를 예측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이거 뭐 통계적인 관점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앞으로의 흐름을 상승할지 하락할지 예상해 볼 수 있다는 거고요. 조금 전에 말씀을 해주셨던 뭐 공시 이런 것들도 사실 같은 맥락으로 보실 수가 있겠죠. 이전에 나왔던 소식들이 앞으로에 대해서 추세를 예측해 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또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까요? 네, 우리 정배열, 역배열 이런 단어를 많이 듣죠. 네. 이 정배열이라는 건 뭐냐면 밑단서부터 아까 차트에서 봤듯이 밑에가 이제 120일 이평선, 그 다음이 60, 20, 10, 5일 이런 식으로 그 뭐랄까 이평선이 만들어진 종목들 이게 이제 정배열인데 이러한 정배열 종목들을 우리가 매매해야지 수익이 알차게 나옵니다. 왜? 일단 상승 추세가 이어지잖아요. 네. 근데 우리 인생사하고 똑같아요. 주식도 올라가면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정배열 종목 만들어졌으니까 계속 간다라는 생각까지면 안 돼요. 왜? 얘 고점 만들고 또 내려가면서 얘가 역배열이 될 겁니다. 네. 모든 종목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정배열 종목을 가장 효율적으로 매매하는 건 내가 모든 방송에서 항상 떠드리는 게 그거예요. 정배열 초입 단계에 있는 종목을 우리가 매수하자. 초입 단계. 그럼 결국 뭐냐면 그거의 기본은 60일 이평선입니다. 60일 이평선이 쭉 중장기적으로 쭉 하락하다가 네. 얘가 이제 어제하고 오늘하고 60일 이평선 가격대가 오늘이 더 높아. 즉 이제부터는 우상향한다라는 거죠. 그 시점부터 우리가 종목을 찾아가면 돼요. 종목을. 그럼 그 자리에서부터 보통 딱 보면은 주가가 올라가 있어요. 네. 그럼 그런 종목들은 기다려야 돼요. 어디로? 보통 20일 이평선이나 아니면 60일 이평선을 기다리세요. 고점 만들고 한 빠르면 1주 아니면 2, 3주 되면은 자동적으로 내려오게 돼 있어요. 네. 왜 그러냐면 결국 올라갔으면 거기서 더 치고 가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한데 돈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뭐든지 올리려면 돈으로 올려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비싸. 한번 떨어뜨리면서 저가 만들어 놓고 저가의 물량 사가지고 다시 끌어올리면 얘는 어떠냐? 싸게 사가지고 또 위로 올리면서 가볍게 또 팔아버릴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배열 초입 구간에 올라간 종목은 기다리면 반드시 조정 나오게 있어요. 거기서 사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1차 상승이 돼 버리는 거니까 얘 1차 상승 조정주고 2차 상승까지 거의 나옵니다. 그래서 정배열 이 초입 구간에서 깨져 가지고 떨어진다? 그건 내가 봤을 때 거의 못 봤어요. 진짜 어쩌다 하나지. 네. 거의 이 정배열 만들어 놓고 가는 건 계속 가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우리가 유념하시면서 결국 정배열 종목 이런 종목 가지고 우리가 스윙 매매를 지속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역별, 예, 역별은 또 그 반대로 보시면 돼요. 그냥 네. 이런 종목은 올라가더라도 60선 맞고 또 떨어지고 60선 네. 맞고 떨어지면서 아까 봤죠. 계단식으로 뚝뚝뚝뚝뚝 떨어지는 거. 그러면 이렇게 하락하는 종목은 바닥 찾는 게 정말 어려워요. 예. 어렵기 때문에 이 역별 종목들은 우리 특히 우리 주식 어린이 여러분들은 건들면 안 돼요. 건들면 안 되고 얘가 바닥 다 만들고 오히려 기다리다 보면 얘도 어떻게 돼요? 정배열 초입 구간을 만들까요, 안 만들까? 만들게 돼 있어요. 네. 예, 이 회사가 망하지 않는 이상은 하락하면 또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올라가는 종목 계속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또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역별 종목 같은 경우는 내가 좋아하는 종목인데 계속 하락해. 그러면 그냥 관심 종목에 두어놓고 얘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가 그러한 부분을 파악하는 데 좋다.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네. 자, 그 정별과 역배열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동평균선은 정리를 해봤죠. 여기서 5일, 10일, 20일, 60일, 120일 이렇게 나란히 서 있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라는 것점에서 정배열과 역배열을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포인트를 꼭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60일 이평선 기준으로 해서 정배열의 초입 구간에 진입하시면 아주 좋은 힌트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체크를 해두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어서 또 어떤 이야기 또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차트가 만들어졌으면 그날 매매를 하죠. 네. 매매를 하면 그 기본은 바로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가끔 세력들이 장난치면서 거짓말할 때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주식하면서 100%라는 건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예. 결국 이 거래량 여기 잘 보시면 주가가 상승할 때 거래량이 빵빵빵빵 늘어나요. 네. 그러면 그건 뭐예요? 일단 상승 강도가 강하다. 음. 추가적으로 더 간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근데 이 거래량이 빵빵빵빵 갔는데 얘가 갭도 놓고 크게 운봉 나오면서 거래가 확 실어버리면 거기서는 오히려 또 매도 자리가 되는 거예요. 네. 예, 그게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 주식이라는 게 완벽한 답이 없어요. 이럴 때 아니 뭐 거래량 늘면은 계속 간다며라고 했지만 그게 또 일정 부분 지나치게 가면서 또 갭 떠 가지고 아니면 윗꼬리가 길게 달고 내려온 다음에 거래가 실어버리면 그건 뭐예요? 털고 나간 거예요, 일정 부분. 예, 그렇기 때문에 확 끌어올렸다가 그다음에 확 빠지고 빠진 거죠. 그렇죠. 그럴 때는 또 거래가 늘었다 그래서 꼭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주가가 상승하면서 거래가 늘어나게 되면 상승 강도가 강하다. 즉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주가가 상승하는데 자꾸 이제 거래가 줄어들어요. 그러면 이제 상승 강도가 약해가지고 일단 상승에 제한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팍팍팍 뜨면서 거래가 실었어요. 네. 급등주 좋아하시는 분들. 근데 얘가 떨어지면서 거래가 확 줄어버리면서 횡보하면서 지켜주는 지지 라인이 있잖아요. 그걸 지켜주게 되면 예. 얘는 뭐예요? 다시 가겠다라는 얘기예요. 급등할 때 거래 나오고 급락 나오면서 조정이 나오는데 거래가 없어. 그러면 얘는 어지간해서 뺄 사람은 뺐다라는 거거든요. 추가적으로 안 빠져. 그러면 네. 이런 게 하루 이틀 지나면은 다시 올라가게 되지. 그게 바로 이제 급등주들 패턴이 그래요. 네. 예, 그렇게 또 하나 힌트 드리고 네. 그다음에 주가가 하락할 때 거래량이 빵빵빵빵 늘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냥 뭐랄까 투매에다가 그냥 신용 물량에다 많은 것들이 나오니까 이런 것들은 좀 더 급락이 한두 번 더 나오게 돼 있어요. 네. 거래가 늘면서. 근데 이게 쭉쭉쭉쭉 하면서 거래가 빵 실었다가 이제 그 다음부터는 하락해도 거래가 안 나오는 거는 팔 사람 다 팔았다 되는 거예요. 이제 끝이다. 예. 어지간해서는 갖고 있는 사람은 너 빠져. 나는 이거 우리 손자한테 줄 거야. 예, 그런 사람들 말고는 이제 물량이 없다라고 해석하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이제 하락할 가능성보다 어느 정도 하방 경직 보여주면서 아마 횡보하다가 상승 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모양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예. 그러면 한번 그거를
차트를 보면서 한번 제가 좀 깊이 그림으로 있게, 보는 게 이해가 생각해- 좋죠. 네네. 자, 보면 이제 주가가 음. 줄줄줄줄 하락할 때 보면 예. 줄줄줄줄 하락할 때 보면 음. 초창기에는 거래가 많이 싫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예, 이제는 막 뭐 악재라든가 아니면 세력들이 빠져나가게 하기 위해서 일단 물량이 막 쏟아져요. 그러면 네. 겁먹은 개인들은 같이 팔 수밖에 없거든요. 팔다 보면은 이제 쭉쭉쭉쭉 내려갈 때 이제 거래가 차츰 줄어들어요. 네. 에휴, 그래. 이제 팔 사람들은 어느 정도 팔았다 이 얘기죠. 네. 그러다가 이제 거의 이제 끝물 바닥에 가가지고 한 번 더 개파락시키면서 급락시키면 마지막 버텼던 사람, 그래 내가 조금 참게 하다가 아이 드론 너무 종목 이건 아닌가 봐, 도저히 망할래나 안 되겠다 봐, 싶어서. 망할래나 봐 하고 그냥 거의 어지간한 물량 나오면서 좀 물량이 확 늘어나게 돼 있어요. 네. 그럼 거기가 거의 저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 기억해야 되겠네요. 이제 계속 거래량도 내려가고 주가도 내려가고 하다가 한번 거래량이 조금 나왔을 때 그렇죠. 이게 마지막이다. 그렇죠. 그러면은 거의 공포의 끝에 다다르는 거죠. 그냥 어지간하면 참으려고 했는데 나까지 팔았다라는 건 결국 시장에서 포기했다라고 보여지고 그럼 거기서 어지간한 물량 다 나오고 어떻게 이제 바닥 끝으로 갈수록 거래가 진짜 줄어버려요. 완전히. 그럼 이제 선수들은 어떻게 돼요? 이때부터 이제 매집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 시그널 왔구나 싶어서 그렇죠. 예. 돈 냄새 맡은 사람들은 아주 그걸 잘 알아가지고 이제 죽죽 팝니다. 그냥 싸게 사 들어가는 거죠. 네. 예. 거래도 없이 그러니까 보통 보면 올렸다 내렸다를 쉽게 해요. 왜냐하면은 자기들끼리 이제 순환하는 거죠. 그러면은 한 뭐 장중에 2% 3% 빼버리면 네. 여기서도 더 빼냐 그러면서 내 더럽다고 파는 사람이 많아요. 그럼 종목에 대해서 뭔가 믿음이 없고 종목도 잘 몰라. 그냥 뒷집 또리 아빠가 사라고 그래서 샀어.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데 주가는 하락하니까 어떻게 돼? 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버틸 수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면 이제는 질질질질 바닥 나오고 그러다 보면 또 어느 순간부터는 올라가는 것 같기도 하고 내려가는 것 같기도 한데 졸졸졸졸 올라가요. 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 이제 거래가 팍 싫으면서 한번 나와요. 그러니까 평소 거래보다 막 100배, 평소에 4만 주, 5만 주, 10만 주 거래되는 게 어느 날 보니까 막 200만 주가 거래. 아니 평소에 저렇게 거래 없던 종목이 어디서 나와서 이렇게 올라갈까라고 하는 경험을 많이 했을 거예요. 네. 이 주식이 그런 거예요. 올라갈 종목, 특히 매집하는 종목은 평소에 거래가 없어요. 네. 계속해서 행보하게 돼 있어. 그러다가 어느 시점 돼서 자기들이 원하는 물량을 다 매집하게 되면 한번 쏴버립니다. 쏴버리면서 올리면서 자기들도 일정 부분 차익하지만 또 물량 받아내면서 다시 올라가기 위해서 급등시켜 놓고 조정 주고 네. 그 다음에 좀 행보하다가 이 행보할 때는 경우에 따라서는 2, 3일 만에 올라가는 건 진짜 세력들이 빠르게 올리는 거고 보통은 올렸다가 또 한 달 조정 줍니다. 한 달 동안 또 다시 매집하는 거야. 거기서 또 보통은 버티기 힘들잖아요. 거기서 답답하고. 그러니까 위에서 산 사람들은 아주 징그러운 거지. 야 이렇게 올라갔으면 좀 해줘야 되는데 다시 조정 주고 또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 주식이라는 게 내 생각대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 세력들의 그 흐름을 이해해야 돼요. 이해. 그냥 내 생각대로 아이고 올라가줬으니까 바로 올라가야지. 안 올라가네. 아유 드론 너무 종목이네. 이렇게 해서는 이 주식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쫙 안정적으로 올라가게 돼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주식이라는 건 시장의 흐름을 우리가 잘 파악해야 돼요. 특히 2200개의 종목은 종목마다 다 터줏대감이 있어요. 네. 종목을 핸들링하는 수급이 있어. 어떤 종목은 막 수급 두세 명이 지들끼리 싸우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럼요. 예,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한 놈 패대기 치게 할 정도로 막 주가를 하락시키는 경우도 있고 아주 가지가지예요. 그래서 종목마다 항상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우리 회원님들한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살 때는 같이 살 수 있지만 주가를 올리고 내리는 건 우리가 절대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팔아봐요. 한두 호가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게 돼 있어요. 네. 빠지지 않고자 하면은 우리가 아무리 팔아도 안 빠져요. 근데 우리가 샀는데 좀 빠지지 마 하더라도 세력이 일정 부분 내리고자 싶으면 그냥 하락하게 돼 있어요. 네. 반대로 주가 올라가는 것도 우리가 아무리 사봐요. 한두 호가는 올라가겠지만 내리고자 한다면 다시 다 내려오게 돼 있어요. 네. 결국 주식이라는 건 정확하게 내가 매수하고자 하는 자리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 자리는 결국 정배열 초입에 있는 자리가 제일 중요하다. 자, 다시 역으로 생각하면 예. 주가가 긴 시간 동안 하락하고 긴 시간 동안 횡보하면서 정배열 초입을 만들었다는 건 뭘 의미하냐? 결국 이렇게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수급 주체는 매집을 하면서 주가 관리하면서 나름대로 올려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수급 주체가 돈 들여 우리는 그냥 뭐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한 번 사면 기다리는 거지만 얘네들은 몇십억, 몇백억을 가지고 계속해서 매집을 하면서 주가를 차트를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네. 그럼 차트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죽인다라는 건 어떠한 악재가 있지 않고서는 절대 안 죽여요. 왜? 주식은 뭔데?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건데 돈 벌을 자리에서 주가 하락시켜 가지고 돈을 잃는다고 한다면 그럼 바보 세력이죠. 바보 세력. 결국 자리를 만들어 놓은 종목은 거의 다 올라가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내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주도주는 여러분들이 만드는 거다. 어떻게? 그러한 종목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특히 지금 시장 같은 경우가 가장 그런 종목들이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시점입니다. 왜? 예. 엄청나게 순환매가 들어오잖아. 오죽하면 뭐 한국가스공사가 올라가고 한국전력이 올라가고 네. 왜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올라갈까요? 결국 시장에 돈은 많은데 네. 돌다 어지간한 종목들 다 고점 만들어 놨으니까 언제 어느 종목을 고점을 만들까? 누가 바닥에서 있나 그런 종목 찾아가지고 재료만 만드는 거. 그냥 별 재료도 아닌데 그냥 붙여놓고 올려버리는 게 지금 시장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나 돈이 안 벌어지는데 이거 어떡하죠? 그건 일단 여러분들이 자꾸 올라간 종목을 자꾸 쫓아가서 그래요. 올라간 종목은 물론 내일 또 갈 수 있어. 그냥 그런 종목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종목을 찾는 노력을 하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정배열이 나오는 종목은 21 이평선과 61 이평선이 골든 크로스 나오는 그러한 종목을 찾아보세요. 예. 그럼 거기서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하나씩 차트 보고 마음에 드네. 그럼 그 마음에 드는 종목 이제 딱 재무제표를 보는 거야. 괜찮네. 그러면 재무제표 괜찮아. 그다음에 수급 보니까 수급도 좀 들어오네. 그다음에 이제 보조지표도 보는 거예요. 뭐 일목이라든가 아니면 MACD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같이 곁들여 보면서 보조지표도 좀 사래. 그러면 여러 가지 조합해 보니까 이 종목이 짱이네 라고 했을 땐 사는 거예요. 샀더니 네. 2, 3일 빠져. 괜찮아요. 괜찮아. 딱 봤는데 사야 될 자리면 사. 그리고 딱 보면은 또 눌림. 여기까지는 떨어질 수 있겠네라는 생각을 꼭 해가지고 2차 매수까지 고려하게 되면 주식해가지고 잘 안 잃어요. 네. 여러분들이 조급해하고 서두르고 몰빵하고 막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잃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주가 흐름과 또 거래량에 관련된 이야기까지 해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좀 종합적으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아까 전에도 언급을 해주셨지만 약간의 응용도 좀 오늘 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자, 이 캔들이라는 게 나름대로 그 뭔가를 숨기고 있어요. 어떤 힌트라는 게 있는데, 자 여기 보면은 많은 캔들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결국 위에서부터 쭉쭉쭉쭉쭉쭉 하락했을 때 이러한 캔들이 나오면은 상승 쪽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이제 방향을 튼다. 그렇죠. 반대로 또 이런 게 고점에 있으면 이게 하락 캔들이 돼버려요. 잘 보면은 네. 쭉쭉쭉쭉 하락하다가 윗꼬리 달아갖고 음봉 만들어. 이 양봉이라도 상관없어요. 네. 이렇게 영망치형 만들어 놓으면 어느 정도 바닥을 테스트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지. 예. 반대로 이 망치형도 마찬가지예요. 밑에 거 잡아먹고 쫙 이 양봉 만들었다는 건 한번 가겠다라는 표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 좋고 그다음에 음봉 팡 때렸는데 갭 떨어놓고 십자형 캔들 딱 만들어 놓으면 저러한 캔들도 괜찮아요. 네. 그다음에 이런 상승 반격형 요 종가보다 좀 기왕이면 이 음봉의 중간값 이상 올라가게 되면 네. 조금 더 설득력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가장 또 전형적인 게 상승 장악형. 네. 어제 음봉을 오늘 다 잡아먹어버리는 그러네요. 그랬을 때 이런 종목들이 좀 강하게 올라간다. 조금 더 기세가 강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보통 우리 적산병 많이 예.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바닥에서 음봉 세 개가 빵빵빵 나와버리면은 양보 세계가 상승 쪽으로 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예. 또 이제 반대로 음. 아까하고 비슷한 캔들이에요. 근데 결국은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갔어. 네. 올라간 자리에서 음. 또 저러한 캔들이 나오게 되면 오히려 하락 사인이 높다라는 거죠. 어찌 보면 이러한 것들도 장대 한번 빵 나와놓고 개파락 해놓고 음봉 딱 나오고 네. 그리고 또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갭 떠놓고 장대 음봉이 쭉 나와 어제의 종가도 깨고 네. 이러한 것들 특히 거래가 많이 실어버리면 또 조심해야 되고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상단에서 자꾸 이 십자형 캔들이 자꾸 나온다는 건 네. 안 좋은 시그널이에요. 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점에서 음봉 3개 나오는 건 더더욱 조심하자. 흑산병 3개가 나오면 어지간해 가지고는 주가가 못 올라간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캔들의 응용까지도 알아봤습니다. 상승할 것인가, 이제 내려갈 것인가, 이런 흐름을 읽어볼 수 있는 그런 시그널들 잡아봤는데요. 자, 그럼 이제 오늘 강의는 어느 정도 다 전해주신 것 같고 마지막으로 또 조언해 주실 만한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다면서요. 네네네네. 우리 주식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많은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잖아요. TV를 통해서 배우고 인터넷을 통해서 또 책을 통해서 나도 책 2권 쓴 사람이에요. 많이 쓰셨군요. 네, 그러한 것들을 경험을 통해 가지고 결국 나의 어떤 그 기술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게 나만의 어떤 기술을 세우기 위해서는 자꾸 시장에서 실수도 해봐야 돼요. 그렇죠. 어떻게 손실을 안 보고서 수익만 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손실을 두려워하지 말고 대신 잃을 때 조금 덜 잃는 방법으로 우리가 그 전략을 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예. 지금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하락만 바라보지 말고 지금 안 좋은 게 너무 많은 건 나도 알아. 그러나 시장이 가겠대요. 그럼 거기다가 포트폴리오만 잘 짜가지고 대응하면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좋은 시장에서 남들처럼 10개씩 수익 내는 거예요. 그래놓고 시장이 깨져버려? 그럼 거기서 나 3개 잃어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벌어야 될 때 잘 벌고 잃을 때는 조금 덜 잃면 결국 이 주식시장에선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네. 끝으로 자만하지 말고 또 욕심 좀 내려놓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기본적인 주린이 여러분들을 위한 기본 용어들부터 정리를 싹 해드렸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마지막에 조언해드린 부분까지 꼭 기억을 해주시면 앞으로 투자하시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강의는 마무리할 텐데 자, 그리고 또 오늘 저녁에 공개 방송이 있다면서요, 전문가님?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은 이제 오늘 빼면 이제 7거래일 남는데 마무리할 종목이 뭐가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종목 드리고 또 2021년 시장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방향 잡고 가야 또 크게 성공할 수 있을지 그러한 부분까지도 알차게 저녁 8시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 공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강의는 강의고 그래서 어떤 종목이냐 이런 궁금증 있으셨을 것 같은데 오늘 저는 8시에 2020년을 마무리할 종목 그리고 2021년을 바라볼 만한 그런 종목들 공개 방송 함께 하시면서 좋은 정보들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주식학개론은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한 가지만 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 9시 잊지 않으셨죠? 저와 이건 앵커가 함께하는 미스터 진단 여러분의 종목들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진단해 드립니다. 0221283388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진단 접수 받으니까요. 전화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주식학개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 점 명심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